안녕하세요. 브랜디한 미니사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체커보드 미니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체커보드는 꾸준히 인기 있는 디자인으로 색상을 어떻게 배색하는지 그리고 체크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가로 사이즈가 8.5, 세로 사이즈가 6cm 정도 되는 에어팟이 들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카드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작은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커보드 미니백은 얀랩시 뜨개실을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 얀랩시 실은 코마면 100% 성분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연사된 실 꼬임이 탄탄해서 가방 만들 때 형태 잡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오늘 만들 때 사용하는 실은 3번 크림 베이지 그리고 22번 오렌지색을 같이 배색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코바늘은 튤립 에티모 레드 코바늘 4호 그리고 단수링 그리고 얇은 굵기의 돗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얇은 돗바늘은 저는 크로바 돗바늘 세트 55082에 있는 바늘을 사용했어요. 55082에는 총 4개의 돗바늘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4개 중에서 이렇게 얇은 사이즈의 돗바늘을 사용해서 마무리할 때 사용해 줄게요. 가방을 만들기 전에 도안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건데요. 우선 앞면과 뒷면을 각각 편물 1개씩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면서 가방끈 역할도 해줄 긴 편물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트레지 핸드메이드 라벨을 활용해서 가방 입구를 마무리해 줄 거예요. 가방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코바늘 기호는 총 4개인데요. 사슬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빼뜨기 이렇게 4가지의 기호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은 사슬 20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색깔은 가방의 전체 색깔을 좌우하는 색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을 하나 만들게요. 실을 잡고 매듭을 해줬고요. 그 다음 사슬 20개를 만들어 줄게요. 처음 시작 만드는 사슬코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주셔야 위로 올라갈 때 첫 단 무늬가 좀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지금 20코를 사슬 20코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단에 올라갈 기둥코까지 사슬 총 22개를 해줄게요. 2개를 추가해서 사슬이 총 22개가 됐어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중에 20코는 시작코이고요. 여기 2개는 기둥코예요. 총 22개의 사슬코를 만들고 여기에서 네 번째 사슬 이 코에 걸려있는 걸 제외하고 네 번째 사슬에 긴뜨기를 시작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 긴뜨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긴뜨기를 할 때에는 사슬의 반코가 하는 게 아니라 사슬을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슬 산이 있거든요. 사슬 뒷산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네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를 했고요. 이때 첫 번째 코가 되는 건 여기 긴뜨기 바로 옆에 있는 사슬이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일단 단수링을 이렇게 넣어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단수링을 넣어서 표시하고 다시 긴뜨기를 시작합니다. 긴뜨기는 총 4번을 해줄 건데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에 기둥 사슬 2개가 한길 긴뜨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만 긴뜨기를 3개 해주게 됩니다. 2개를 했고 지금 긴뜨기 3번째 하는 거예요. 3번째를 하고요. 할 때 저희가 체크무늬이기 때문에 실을 바꿔줄 거예요. 바꿀 때에는 긴뜨기가 완성이 되기 전에 긴뜨기가 완성되기 전 미완성 상태에서 변경하는 실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코를 뺄 때 변경되는 실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실을 변경했고 다시 뜨던 실은 가운데에다가 놓고 심지처럼 넣고 같이 코바늘을 해줄 거예요. 실은 가운데 놓고 똑같이 긴뜨기를 진행합니다. 또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고요. 네 번째 코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색깔을 바꿔줘야겠죠? 색깔을 바꿔줄게요. 그 다음 다시 긴뜨기. 기본적으로 짧은뜨기, 긴뜨기 이 두 가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실 수 있는 기초 영상 보시고 오시면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바꿀 때 지금 뒷부분이 살짝 이 부분은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뜨셔야 돼요. 실 색깔이 바뀔 때 살짝 실을 당겨서 이 뒷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해주시면서 뜨셔야 가방이 앞뒤판이 좀 더 다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이 부분을 만약에 정리하지 않으시면 우선 편물이 좀 두툼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두툼해져서 편물이 이렇게 모아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꼭 실을 바꿀 때, 색깔을 바꿀 때 안에 들어가는 심지 색깔들을 좀 당기고 이렇게 당겨서 이 부분 정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주세요.
첫 번째 단의 마지막 코 지금 한 긴뜨기 해주고 있고요. 이때 뒷부분도 실을 당겨서 조금 깔끔한 모양이 되도록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과 같은 색깔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선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을 올라갈 때 같이 쓰던 실을 같이 끌고 올라갈 거예요. 같이 끌고 올라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옆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편물의 옆선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서 끌고 올라갈 건데, 끌고 올라가는 거는 쓰지 않는 실, 그러니까 지금 활용하는 실 이외의 실을 코바늘에 이렇게 한번 걸어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걸고 그 다음 첫 번째 코는 기둥코 2개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둥코 2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이 쓰지 않는 실도 두 번째 단으로 같이 끌고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좀 더 깔끔하게 가방 옆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슬 하는 건, 첫 번째 코에 사슬 2개를 하는 건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서 다시 첫 번째 코는 기둥코 2개가 긴뜨기의 역할을 해준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사슬부터 다시 긴뜨기를 진행합니다. 제가 뜨기 전에 이 주황색 실을 살짝 당겨서 옆부분 이렇게 확인하면서 당겨서 정리해주고 뜨고 있어요. 실을 바꾸고 네 코마다 한 번씩 색깔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뜰 때 실을 당기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당겼을 때는 살짝 다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가 좀 예쁘게 딱 네모 모양으로 잡힐 수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단의 마지막 무늬에 마지막 코만 남겨놓고 지금 다 떴는데요. 마지막 코는 여기 단수링에 표시해 놓은 부분에 코바늘을 찔러서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 찾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만드실 때 꼭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단까지는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근데 세 번째 단 올라갈 때에는 지금 뜨던 색깔과 반대 방향으로 교차시켜서 떠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코가 미완성될 때 색상을 변경해서 마무리 지어줄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갈 세 번째 단은 주황색, 오렌지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 마지막에서 색상을 변경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황색으로 이제 첫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희 단 올라갈 때 같이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또 실을 걸쳐서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실을 걸쳐서 사슬을 만들어 주고,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주고, 편물을 돌려서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다시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여기 첫 번째 코는 지금 여기 긴뜨기 코 옆에 있는 사슬코가 첫 번째 코가 될 거예요. 이것도 표시해 줬어요. 뜨는 방법은 동일하고 지금 첫 번째 무늬와는 반대되는 색깔로 지금부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단마다 색깔이 바뀌게 될 거예요. 두 단마다 색깔이 바뀌어서 총 4개의 무늬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시작할 때도 단수링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표시를 하지 않아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단수링으로 첫 번째 코 표시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무늬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테두리 다시 돌리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체크 무늬 총 네 번째 무늬가 나올 때까지 모두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 테두리 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실이고요. 길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끝부분 실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잘라도 되는 실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실을 바꿔줄 때 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뭐 실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에서 저는 다시 테두리를 돌릴 거예요. 테두리 돌릴 때에는 가방의 전체 색상인 이 크림 베이지, 가방의 전체 색상을 좌우하는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할 거고, 이 오렌지색은 포인트로 생각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끝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 실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 끝부분 보이시죠? 여기 끝부분에 여기에 제가 다시 이렇게 코를 넣었고요. 그리고 새 실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사슬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실을 살짝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이렇게 지금 사슬을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이렇게 일반 매듭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고리 하나 만들었죠? 고리를 살짝 사이즈를 작게 한 다음에 여기에 바늘을 넣고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갖고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고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고리를 한 상태에서 사슬 하나 기둥코 올려주시고 다음 짧은뜨기 아이고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보시면 옆면은 두 단이 짧은뜨기잖아요. 무늬 색깔 하나당 짧은뜨기 3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슬 짧은뜨기 해줬고 가운데 부분에 짧은뜨기를 더 하나 더 해줄게요. 짧은뜨기 3개 해줬고요. 지금 여기 부분은 제가
조금 예쁜 무늬가 짧은 무늬도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격을 지금 맞추려고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2단에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뜨기가 좀 균일하게 나오는 게 예쁘거든요. 저는 윗부분에 하나를 해줬고요. 가장 윗부분 체크 무늬에 가장 윗부분에 하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부분에 코를 찔러서 또 짧은뜨기 하나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 가장 밑에 부분, 그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 3개에 짧은뜨기 3개가 되는데, 이때에 짧은뜨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딱 균일하게 짧은뜨기가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게 나만의 규칙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면 짧은뜨기가 딱 3개가 균일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위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짧은뜨기가 한 개 색깔에 꼭 3개여야 된다. 그 개수는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3개를 했어요. 이렇게 옆면에 각각 무늬가 있는 이 무늬별로 3개씩의 짧은뜨기를 해준 거고요. 코너가 돌아갈 때는 짧은뜨기 하나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코너 부분이니까 짧은뜨기 하나를 추가해 주고, 그 다음 이 아랫부분은 4개씩 무늬가 있으니까 총 20개의 코겠죠. 그럼 20개의 코별로 또 짧은뜨기를 다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뒷부분에 저희가 뒷사슬에다 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V자가 다 코가 보일 거고요. 첫 번째는 사슬이기 때문에 여기 코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하나 시작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이는 V자에 다 맞춰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코너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더 추가한다고 했죠. 끝부분에 여기 너무하면 좀 여기 구멍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코가 있을 거예요. 옆선 시작하는 코에 짧은뜨기 추가 하나 해줬고 다시 여기에 시작할 때 하나 해줬어요. 그럼 여기 첫 번째 크림 베이지 색깔 체크 부분에 지금 짧은뜨기 하나가 된 거고요. 총 2개를 더해주면 옆선도 3개가 되겠죠. 지금 여기도 무늬별로 짧은뜨기 3개씩을 해줬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여기 코너 부분에 하나 더 추가 해줄 거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사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은 여기 사슬 부분이 여기 이 부위 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를 임의로 다시 해줬어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코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죠. 코 총 3개가 하나, 둘, 셋, 요 끝부분까지 있으면 3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무늬를 봤을 때 이거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 부분부터 해줄게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코너 부분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바퀴를 두르고 마지막 코 부분인데요. 마지막 코에는 제가 옆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 하나 짧은뜨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코너 부분이니까 한 개 더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고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이런 무늬가 완성이 돼요. 여기에서 실을 자르고 이렇게 빼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돗바늘로 조금 실들을 정리해 줄 거예요. 저는 조금 얇은 돗바늘을 사용을 할게요. 자, 돗바늘이고 실 끝부분을 넣어서 끝에 이제 마무리를 해줄 텐데 이 지금 처음 보이는 여기 사슬을 넘어서 그 옆에 사슬에 돗바늘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분 사슬이 보이시죠? 여기를 넘어 옆에 걸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 실이 나왔던 이 부분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코 모양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살짝 당겨서 코의 크기가 좀 동일해지도록 예쁘게 마무리 짓고 나머지 실은 이 뒷부분에 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실이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요. 아까 여기다 맞던 실들도 이렇게 살짝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들을 다 따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 없이 숨긴 부분 없이 잘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남은 실들이. 그래서 실들을 다 잘라줄게요. 이 부분은 주황색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실을 좀 숨겨줄게요. 주황색이다 보니까 주황색 코 쪽에 숨겨주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끝부분을 잘라줄게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다시 좀 더 예쁘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는 이 윗부분을 빼뜨기로 한번 넣어줬어요. 똑같이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고리를 살짝 만들어서 여기 윗부분 보시면 저희가 여기 추가로 한 코 더 해준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추가 코, 코너 부분이거든요. 코너 부분에 코를 넣고 여기가 말씀하셨던 여기 12개 하고 여기 20개 하고 중간에 코너 돌 때 하나 추가 짧은뜨기 해준 거
여기 부분에 코바늘을 넣고 고리를 갖고 올게요. 고리를 갖고 오고, 다음에 이때 빼뜨기를 할 때에는 자, 여기 고리를 넣고 바로 옆 코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갖고 와서 그대로 빼주세요. 빼서 요 실까지 이렇게 바로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 코 생긴 거 보이시죠? 다시 옆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갖고 와서 그대로 빼줍니다. 옆 코에 코를 넣고 실을 갖고 와서 그대로 빼줄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 무늬를 봤을 때 이렇게 예쁘게 코가 앞쪽에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코가 생기죠? 이렇게 바로 빼주세요. 이 빼뜨기도 저기 윗부분에 코너, 반대편 코너 부분까지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부분 보시면 오렌지색이 지금 3개를 했고요. 지금 하는 게 4번째 오렌지색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코너 부분이에요. 코너에 하나까지 이렇게 하나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윗부분이 빼뜨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실을 자릅니다. 자르고 다시 또 이렇게 빼주시고, 바늘에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왔던 쪽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실이 나온 부분, 여기로 다시 바늘을 통과시켜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실이 빠지지 않게 다시 코 사이사이에 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시작했던 부분도 똑같이 통과시켜서 여기 마무리하고 남은 실들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앞면의 편물이 완성이 됐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한 장을 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의 편물을 각자 한 개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면과 뒷면의 편물을 이렇게 놓고 연결을 해줄 긴 편물을 만들 거예요. 긴 편물은 시작은 사슬 82개, 사슬코 82개를 시작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다시 사슬을 시작할게요.
만개 해줬고요. 여기까지가 80개고요. 지금 2개만 더 떠줄게요. 81, 82까지 해줬어요. 자, 82까지 해줬고, 뜨는 방법은 또 이것도 긴뜨기로 해줄 거예요. 82코에서 사슬코 2개를 올렸고요. 이때는 한 코를 건너뛰지 않고 바로 밑에 82코 부분에 바로 해줄 거예요. 이때도 저는 그냥 뒷사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긴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줬고요. 첫 번째 코는 이 지금 만든 건 기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든 긴뜨기 부분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그 다음 나머지 사슬 뒷산에다가도 다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긴뜨기. 긴뜨기는 아까 우리 체크보드 앞면 뒷면 만들 때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특별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긴뜨기를 뒷사슬에다가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긴뜨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총 3번째 단까지 지금 첫 번째 단 하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단까지 긴뜨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옆면과 가방끈 역할을 해줄 긴 편물을 3단까지 긴뜨기로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끝부분에는 실을 조금 길게 남겨서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왔고 지금 실 끊는 부분을 이렇게 빼주세요. 빼고 덧바늘로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원형 무늬가 되도록 끝부분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하는 방식은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해 주실 때 무늬가 이렇게 맞게, 이렇게 가운데 무늬가 맞게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이렇게 일자로 연결해 줬어요. 연결하고 지금 끝부분 남은 거는 똑같이 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코 사이사이에 다시 숨겨주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슬 매듭 부분에 있는 줄도 그 사이에 숨겨줄게요. 그리고 정리하고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나오게 연결을 하나 해주고 뒷부분도 동일하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앞면과 옆면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쁘게 붙어야겠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코수를 좀 미리 세놓는 게 좋아요. 옆면이 총 12코였고 코너에 하나씩을 해줬으니까 봤을 때 14번째 저희가 여기 준비했던 연결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4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자, 표시해줬죠?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4번째 코에 표시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일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동일한 위치에 서로 표시를 해줬어요.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접어보시면 돼요. 접어서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일자부터 제가 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14번째. 네, 이렇게 돼요. 이쪽도
시작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번째. 이렇게 표시해줬고, 여기에 지금 이 위에 빼뜨기 했던 부분이 위쪽이고요. 이 빼뜨기 했던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시작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실은 동일한 전체 바탕색이 되는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 끝에 저희가 코너 부분에 하나를 했다고 했었죠. 그 부분에 다시 코를 찔러 주시면 돼요. 지금 그게 조금 헷갈리시면 여기 부분, 주황색 부분에 시작했던 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네 번째 코 옆에 있는 게 저희가 추가로 코너에 하나 했던 그 코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찔러줬어요. 이렇게 전체를 찔러줬어요. 그 다음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은 코에 이렇게 같이 찔러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같이 이렇게 해줄 건데요.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짧은뜨기를 할 때 똑같이 여기 매듭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살짝 당겨서 고리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고리를 잡고 여기 두 개를 찌르기 전에 요 띠에 찌르기 전에 고리에 한 단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고리에 통과시켜서 실을 한번 통과시키고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사슬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같은 자리에 한번 다시 넣어 주세요. 넣고 여기도 지금 14번째 코 이렇게 찔러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앞 편물에 실이 하나, 코가 후바늘이 걸려 있고 뒷 편물에도 같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두 개의 편물이 연결이 됐죠? 다음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 옆에 사슬에도 똑같이 넣고 긴 편물에 윗부분 사슬 두 개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은 게 보이시죠? 여기 위에 두 개, 앞 편물에 있는 코 두 개 걸렸고 긴 편물 여기 코에 두 개가 걸려 있어요. 동시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 두 개를 잡고 짧은뜨기를 해줘요. 이렇게 쭉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편물을 같이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게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코에다가 잘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옆면의 코 하나와 앞면의 코 하나를 같이 딱 맞춰서 세트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앞면을 이렇게 쭉 연결하시고 이 윗부분은
여기까지 딱 코너까지 옆부분 딱 연결하고 이 윗부분은 똑같이 이 끝부분에 짧은뜨기로 계속 연결해서 이 끝부분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같이 만들지는 않고 이 부분은 같이 서로 만들어 오는 걸로 할게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했죠. 쭉 끝까지 짧은뜨기로 이어서 떠주고 이 가방 끈 부분만 짧은뜨기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이 뒷부분도 동일해요. 방식은 동일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 코너 부분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쭉 돌아서 이 끝부분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똑같이 짧은뜨기로 붙이고 오면 마무리하는 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는 가방 앞면과 뒷면 지금 마무리 중이에요. 앞면은 다 완성을 해줬고요. 뒷면도 똑같이 연결해서 마지막 꼬리 부분만 남았어요. 여기 연결해 줄 때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실이 빠지지 않게 숨겨줬고 이 부분에 코바늘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남은 실들을 빼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빼주면 바깥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저는 가방 끈을 여기 실 우선 정리 한번 해주고 갈게요. 실을 정리해줬고 저는 가방 끈을 반 접어서 이 부분을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빼뜨기로 연결해 줄 때 이 가방 옆부분에서 9번째 코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코바늘을 서로 연결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텐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코에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코 여기에 이렇게 코바늘을 찔러서 넣어주세요. 양쪽에 그럼 이렇게 같이 찔러서 넣어져 있는 상태고 실을 똑같이 여기 매듭 부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매듭 부분 만들어준 거에서 고리 부분에 바늘을 끼우고 실을 빼주시면 돼요. 바늘을 끼우고 실을 사이로 빼주세요. 다시 고리를 만들고 실 사이로 빼줬고요. 그리고 그 옆 코 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옆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반대편에도 바늘을 이렇게 넣고 다시 실을 이렇게 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옆에 것도 진행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 바늘을 빼서 그대로 빼뜨기 계속 해줄게요. 넣고 빼뜨기 이렇게 넣고 빼뜨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 빼뜨기는 저희가 시작할 때 9번째 코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9번째 코까지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끝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까지 해줬어요. 자,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고 이렇게 끝부분 잘라줄게요. 자르고 실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고 남은 실들을 이제 정리해줄게요. 남은 실은 위에 끝부분 실 나온 부분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고 통과시키지 마시고 이 가방 윗부분, 저희 반 접은 부분으로 이렇게 사이로 통과시켜 주셔서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동일하게 이 부분도 시작할 때 매듭 부분이 있죠. 여기도 바늘로 연결하시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뒤로 한번 빼주시고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가위로 잘라주셔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솔트레지 핸드메이드 라벨로 가방 입구를 마무리 해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달게 될 거고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이 뒷부분이 되겠죠. 뒷부분 핸드메이드 라벨 위에 가운데가 일자로 이렇게 핸드메이드 써 있으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이 부분을 바늘과 실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뒷부분은 실로 연결해 주시고 앞부분은 솔트레지로 이 라벨이 고정이 되게 진행해 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어느 정도 길이로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원형이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게 진행할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기점으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여기 바늘을 넣어줬고요. 이렇게 원형에 통과시켜주세요. 원형에 통과 시켜줬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이 주황색 부분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 아랫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고 2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다시 동일한 위치에 바늘을 넣고 동일한 위치에 2번 감쌌고
그 다음에 또 윗부분에 동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 왼쪽에 있는 코 옆으로 또 2번 감싸줄게요. 단단하게 해주는 게 나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반대편도 옆쪽도 이렇게 2번 이렇게 반대 부분도 똑같이 2번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이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쪽 부분은 저희가 2번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그냥 일반 매듭 이렇게 2번, 한 번 보이죠? 그리고 또 2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풀리지 않게 해줄 거고요. 지금 남은 실은 양 옆으로 조금씩만 넣어서 실들이 잘라도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옆에다 다시 통과시켜 줄게요. 이 정도. 2-3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옆에 살짝 2-3코 정도만 통과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가방 가죽끈이 뒷부분은 연결이 된 상태고요. 앞부분은 동일하게 여기 주황색이 총 4코죠. 4코의 가운데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 부분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 주황색 부분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실 주황색 2개 가운데 부분에 통과시켜 주시고 이 솔트레지 입구 부분을 이렇게 나사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가방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사이즈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어팟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주황색 부분에 포인트가 되게 색깔을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더 산뜻하고 귀여운 가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코바늘 체커보드 미니백을 만들어 봤고요. 모두들 예쁜 가방 만드세요. 감사합니다.